하루 종일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고작 밥 먹어 한 마디뿐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등줄기가 서늘해진 적 있으신가요? 남편은 거실 소파와 한 몸이고 자식들은 제 살길 바빠 전화 한 통 없죠.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는데 거기엔 늙고 초라한 껍데기만 서 있더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나로서 외롭지 않을 권리를 찾아 나선 58세 영숙 씨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아침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막이 흐릅니다. 윙윙거리는 냉장고 모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남편은 정년퇴직 후 집에만 있습니다. 삼시세끼 밥 차려주는 게 제 일상이 되었죠. 남편은 밥상머리에서도 TV 뉴스만 봅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30년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남은 건 이 끔찍한 침묵뿐이라니. 저는 편안하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SNS에서 친구의 사진을 봤습니다. 화사한 스카프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친구. 그 친구 옆에는 낯선 중년의 여인들이 팔짱을 끼고 있었죠. 질투가 났습니다. 아니, 비참했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랑 웃었지? 나는 오늘 누구랑 눈을 맞췄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대화가 고팠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등 뒤만 바라보며 늙어갈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생겼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팜플렛을 뒤적거렸습니다. 시니어 연극 교실. 평생 남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못 내본 내가 연극이라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집에 있는 감옥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매주 화요일은 늦어. 밥 알아서 챙겨 먹어.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2막을 향한 첫 번째 탈출이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여는 순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들 어찌나 활기차고 세련되었는지 늘어진 티셔츠에 대충 묶은 머리를 한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대본 리딩 시간. 제 목소리는 기어들어갔습니다. 거기 영숙님 목소리가 왜 그래요? 밥 안 먹었어요? 강사님의 지적에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죠. 역시 난 안 돼. 늙은이가 무슨 주책이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시 그 지독한 침묵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감정을 폭발시켜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억눌린 울분을 토하는 역할이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남편의 무심한 얼굴을 떠올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밥 짓는 기계가 아니라고.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 언니 진짜 리얼하다. 옆자리에 앉은 동생이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 감정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것을. 우리는 수업이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언니, 동생 하며 웃고 떠드는 사이 제 안의 검은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연결을 찾았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자랑하고 싶었죠. 여보, 나 오늘 칭찬받았어. 사람들이 나보고 연기 잘한대.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나이 먹고 광대 노릇하니까 좋아. 집구석 비우고 돌아다니더니 꼴 좋네. 찬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즐거워도 내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변한다고 해서 남편이 세상이 나를 바로 대우해 주지는 않는다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을 만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하고 청소를 합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침묵이 나에 대한 무시로 느껴져서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나의 가치는 남편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기분을 살피지 않고 거울 속에 저를 봅니다. 어제 연극 수업에서 환하게 웃던 제 얼굴이 떠오릅니다. 저는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으면 제가 먼저 겁니다. 밥을 차려주고 남편이 먹건 말건 저는 예쁜 접시에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담아 천천히 음미하며 식사합니다. 여보, 나 다음 달에 연극 발표회 있어. 올 거면 오고 말면 말고. 쿨하게 던지고 저는 대본 연습을 합니다. 외로울 권리, 아니 외롭지 않을 권리. 그것은 누가 쥐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꽉 채울 때 비로소 나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함께여도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